이항분포했고 연속 확률 변수요. 요 그때 맨 처음에 확률 변수 얘기할 때 큰 틀을 나눴었죠. 자, 우리가 확률 변수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죠. 그죠? 이산 확률 변수에 있는 것 중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했었죠. 그죠? 이산 확률 변수 안에 이항 분포가 있는 거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거고,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걸 우리가 정규 분포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들을 일반화해서 쓴 식, 그 친구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확률을 일반화한 식을요,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불러요. 요 정도 잘 알고 계시고, 요거 이산은 요런 거였죠.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 거. 그죠? 연속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연속이기 때문에 저렇게 뚝뚝뚝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요 정도 큰 틀을 가지고 있고 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값.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는 뭐 자연수, 정수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다 갖는다라는 거고. 확률 밀도 함수요.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랑 똑같은 거죠. 이제 연속 확률 변수 3개에서 확률 밀도 함수 거고, 확률 밀도 함수 이거 무조건 학교 시험 문제 나오고요. 2개 나와요. 2개만 포인트 잡아서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도 역시 fx 함수니까 fx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확률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항상 체크하면서 동시에 확률을 다 더하면, 자 여기 이제 적분이 나오는데 쫄지 마시고 적분을 안 해요. 자 확률을 다 더하면, 자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하면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적분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아주 초급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자 fx dx를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테그랄을요 그냥 시그마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적분도 사실 시그마랑 비슷한 거잖아. 적분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그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결국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는 거지.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을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시그마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여튼 뭐 부연 설명이 길었고, 결국에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1이 된다 그죠.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비교해 볼게요. 이산하고 연속을 좀 비교해 보면, 자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시그마 xi pi를 했으면 됐어요. 그죠? 별량에다가 확률 곱한 걸 다 더하면 됐다. 그죠? 다만 이항 분포면 np로 끝난다 이런 거죠. 그다음 연속 확률 변수는요 비슷해요. 시그마를 그냥 적분기호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적분기호. 그 다음에 xi 대신에 x 쓰고요. pi가 뭐예요? 확률이죠. 아까 확률 뭐라 그랬어? fx dx를 그냥 확률로 보면 된다 했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x, fx를 적분하면 그게 곧 평균 되는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게 있다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복잡하게 가는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분산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구했죠.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굳이 나타낸다면 x 빼기 m에다가 확률은 fx dx 이렇게 보면 돼요.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제곱이 빠졌구나 이렇게 x 빼기 m의 제곱 x 빼기 m의 제곱 확률은 fx dx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적분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옛날에 이전 교육과정에는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기하를 다 배울 때는 이런 적분하는 것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fx dx가 그냥 확률이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을 그냥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됐죠? 여기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자 여기 보면 적분을 이용한 이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이거 안 나와요. x표 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나와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필수제 14번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다. 비슷하죠?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다. 라고 했을 때 확률 질량 함수는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끊겨서 얘기하지만 이제는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확률의 합이 1이다 써주는 거죠. 확률의 합이 1이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그려보면 지금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봐야겠지만 우리는 확률은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K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K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면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죠? 자, K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0을 넣으면 K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2 넣으면 7K다. 그죠? 이때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1이다. 이게 뭐라고 했죠? 확률의 합이 1인 거랑 같은 거라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0부터 2까지야. 그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fx dx가 1이다 라고 하면 되고 저 식을 실제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넓이가 1이다 이렇게 가면 되죠. 이 적분값이랑 저 초록색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넓이는요. 사다리꼴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친구가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8K가 1이라는 얘기니까 K가 8분의 1이다. 요게 다예요. 확률 밀도 함수 나왔어? 적분함 1이다. 고 쓰면 돼요. fx dx가 확률인 거예요. fx의 함수값이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1일 때 확률을 구하시오. 뭐야? 1일 때 확률은 4K입니다. 이러면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1일 때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적분해서. 뒤에 문제에서 봐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확률 질량 함수는 다른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는 x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1일 확률 이러면 여기다 1 넣으면 됐었지. 그럼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1 넣으면 안 된다고. 쟤를 적분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확률 질량 함수랑 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206번 한번 해볼까요? 네. 206번도 이 넓이가 1인 거죠. 그죠? 이 넓이가 곧 확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넓이는 K고요. 그죠? 여기 넓이는 2분의 3K죠. 더하면 1이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하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15번. 자, 요걸 통해서 잘 익혀두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P 0과 1, 2분의 1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만약에 이게 이산 확률 변수 문제였다라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0일 때 확률, 2분의 1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 지금은 확률 밀도 함수, 즉 연속 확률 변수 3개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곧 이 친구란 얘기예요. fx dx를 뭐로 보라고? 확률.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다 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하려고 f0, f2분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fx의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에요. 적분하는 값이 확률이에요. 이해되겠죠? 확률 질량 함수는 그 함수값이 그냥 확률인데 얘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고요.
이해됐을까요? 자, 문제를 그래서 직접 풀어보면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대요. K는 음수일 수가 없어요. 그죠? K가 음수면 X축 밑에 함수가 그려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K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K가 양수라면 1일 때 K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1차함수 그려주고 그다음 여기는 2,0 지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확률의 합은 1이다.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다.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 1이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K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문제에서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결국 0부터 2분의 1까지 fx, dx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 요만큼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죠? 요만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1. 2분의 1 때 함수값 2분의 1이죠? 그럼 답이 8분의 1이다. 아,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0 넣고 2분의 1 넣으면 안 된다고요? 연속 3개니까 넣고를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작년에 요거 직보할 때 물어보셨어요? 왜 0 넣고 2분의 1 넣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됐죠? 208, 9번 다 해보세요. 간단히 봐보면, 자, x 빼기 1, 요 함수요. 이 함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0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대요. 그죠?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넓이 구하라는 거죠?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넓이요.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x는 1 대칭이니까. 요거 넓이 구해서 2배 주면 된다. 그죠?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 친구가 2개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양쪽에. 계산 잘해주면 되고, 밑에도 뭐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209번 같은 걸 풀 때도 실제 이걸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식에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적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요, 2,0을 지나지. 이렇게 생긴 놈이죠, 이렇게. 0부터 a까지 넓이래. 0부터 a까지. 이만큼 넓이가 4분의 3이래, 그죠? 그럼 여기 넓이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넓이 4분의 1,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다. 그거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넓이. 적분 나왔다고 쫄 필요가 없고, 그냥 넓이 구하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무턱대고 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내 적분교를 도입한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다라는 거. 함수를 적분한 값이 확률을 의미한다라는 거. 요것만 잘 체크하면 되고요. 152번 해볼까요? 옆에 연습 문제. 예, 아주 고1 때 배운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 문제고. 자, 지금 보면, 앞에서 인테그랄 나왔다고 쫄고, 이런 거 나왔다고 쫄고, 이런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쫄아서 못 풀면 안 돼요. 인테그랄도 사실상 실제 적분하는 게 없잖아. 그냥 넓이 구해라.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그 초등수학인데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죠?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쟤도 그냥 별 뜻이 아니에요. fx는 f-x. 몰랐으면 지금 잘 정리해 두세요. 우함수, y축 대칭 모양이다라는 얘기예요. y축 대칭 모양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든 간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야, fx가. 그럼 좌우,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내가 알면요, 왼쪽은 그냥 뒤집어 엎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이 만약에 오른쪽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럼 왼쪽은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fx는 이렇게만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2분의 3부터 2까지의 그 확률과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이 5배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0부터 2분의, 내 y축은 안 그릴게요. y축 그릴게요. 자, 0부터 2분의 3, 2까지 이렇게 끊는다는 얘기죠. 자,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 여기 확률과 여기 확률이 5대1 비율 관계를, 5대1의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야, 이거 어렵다. 그죠? 자, 어려우니까 모르면 뭐 하면 돼요? 미지수를 도입하면 되겠죠? x,
여기, 미안해. 여기다 x를 도입하겠죠?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 내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2분의 3부터 2까지 확률은 5x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확률이 x예요. 여기 확률이 5x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뒤집어 엎은다고. y축 대칭이란 얘기는 이 y축을 기준으로요. 얘를 뒤집어 엎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까지는 확률이 x란 얘기인 거고요. 마이너스 2까지는 확률이 5x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얘네를 다 더해주면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다 더해주면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x가 몇이 1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자, x의 절대값이 2분의 3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일 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요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2x란 얘기죠. 2x니까 뭐야?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우함수, 기함수 쫄지 말고 이거 그냥 외우면 풀 수 있어요. 외우면 이게 우함수란 뜻이에요. 우함수란 뜻. y축 대칭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됐을까요?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정규분포. 예, 이제 정규분포. 아까 큰 틀을 잡았었죠? 가장 큰 틀 확률 변수 안에 연속 이선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 중 좀 특이한 애가 정규분포인 거예요. 정규분포. 자, 이 식이요. 이야, 이 식을 암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이 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정규분포가 뭐냐면요. 정규분포는 여기 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게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는 뭐냐면 평균에 대해 대칭인 확률 밀도 함수인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m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죠. 이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반드시 졸면 이제 재밌어져요. 왜냐면 뒤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를 할 건데 이걸 모르잖아요. 재밌어집니다. 이제 몰라 이제 내가 속일 거예요. 막 이거 외우세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재밌어집니다. 이제 안 들으시면 이제 내 골탕 먹일 거예요. 이제 자,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대칭일 리는 없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우연치 않게 대칭인 모양인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이항분포도 확률이 항상 독립시행을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우연히 독립시행을 따라가는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항분포를 했던 것처럼 우연히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야. 그런 걸 정규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정규분포.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거 알았어. 그럼 x라는 친구,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친구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시그마 제곱은 표준 편차를 제곱했으니까 분산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이항분포는 횟수, 고정된 확률이었고, 정규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라는 걸 외우면 끝이에요. 끝. 외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적혀 있죠. 확률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확률 질량함수, 이항분포. 요 틀을 머리에 들고 있으면 어려울 건 없어요. 자, 밑에 2번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 대칭이다, 최대값 값은 당연하겠죠? 이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m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는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x축 사이 넓이 1이죠. 당연하죠. 이 친구가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야. 근데 좀 특이한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적고 나면 1이다라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정보니까 여기는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자, 다음 장의 표준 정규분포 잠깐 넘기고 필수제 16부터 가볼게요. 16. 자, 필수제 16 봐보면요. 168쪽에 자, 정규분포 n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12보다 작을 때와 18보다 클 때의 확률이 같대요. 근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반드시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야. 그죠? 자, 앞으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대칭성. 자,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한 3, 4개 와다다다 나올 거예요. 대칭성만 볼 줄 알면 돼. 12보다 작은 거랑 18보다 큰 게 확률이 같대요. 12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18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12보다 작은 확률? 여기 넓이죠. 18보다 큰 확률, 여기 넓이란 말이야. 이 둘이 같대. 그렇다는 얘기는 10이랑 18이 딱 m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m은 뭐야? 12와 18의 평균이 돼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m은 15다. 요게 다예요. 정규분포가 나오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항상 평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률은 함수값이 아니라고요. 여기 넓이라고요. x축을 둘러싸인 넓이.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을까요? 요 정도. 215번 해볼까요? 215번. 네. 215번은 요거 하면 이제 평균이 10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자, 216번. 정규분포 32,5의 제곱을 따른다. 평균이 32고 표준 편차가 5, 분산이 5의 제곱인 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럼 정규분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요. 평균 3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k 빼기 3부터 k 플러스 1까지 넓이에요. 그죠? 자, 여기 4칸 벌어져 있죠. 그죠? 4칸 벌어져 있는 걸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는 거지. 그치? 4칸 벌어진 걸 이렇게 갖다 놓는 게 크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크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크냐는 거죠. 그럼 이 확률 값이 크려면 최대한 평균 쪽에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야, 이거 어렵다. 그지? 이야, 여기가 k 빼기 1이다. 이거 참 이해가 될까요? 이거? 이거 어렵다. 그지? 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막 가운데 막 이빨이 막 몰려 있는 거지. 그죠? 나의 한계,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 그냥 가운데 있어야 좋은 거지. 그죠? 우리 책상에서 공부할 때도 가운데 있어야 좋지. 여기서 공부 안 하잖아. 그죠?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야,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운데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예. 뭐로 해야 될까?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빠바박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 봐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 이야, 이게 나왔다. 그지? 표준 정규 분포. 요거 외웠죠. 그죠? 평균, 어떤 확률 변수 x든 간에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그 친구는 무조건 평균이 0, 분산 1을 따른다라고 했었죠. 자, x가 어떤 확률 변수이든 간에 내가 평균으로 빼고요. 시그마로 나눠요. 이 친구를 내가 새로운 확률 변수 z라고 했을 때 z의 평균은 항상 0이고 분산 항상 1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했었죠. 일단 요거 암기해야 하고요. 그죠?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왜 배우는가? 왜 배우는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확률을 좀 쉽게 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을 구할 때 항상 적분을 해서 요 넓이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 넓이들을 구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 요 친구를 참고하면 확률을 바로바로 탁탁탁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알 거니까. 확률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그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애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는 왜 우리 표준 점수 이런 게 있죠, 그죠? 만약에 국어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 100점 있고 수학 100점 있어요? 만약에 엄청 어려운 시험에서 국어 100점을 맞은 거랑 엄청 쉬운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거 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엄청 어려울 때 100점 맞은 친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엄청 쉬울 때 100점은 조금 더 낮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죠? 같은 점수 100점이더라도, 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저 짓을 하면. 자, 뒤에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요 정도 머리에 넣고 계세요. 아, 표준 정규 분포를 왜 배우는가? 학교에 막 수학 엄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서술형 냅니다. 이런 거 내요. 이런 거 엄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낸다고 이런 거 몰라. 이제 잘 해보세요. 자, 뒤에 보면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확률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표준 정규 분포는 뭐였냐면 평균이 0, 분산이 1이야. 분산이 1이에요. 이야, 근데 요거 조금 하나 하고 갈까? 자, 분산이 뭐였냐면 퍼져 있는 정도였죠, 그죠? 퍼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0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 그냥 상식으로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평균이 m이에요. 이런 애랑 평균이 m인데 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누가 분산이 클까요? 1번, 2번. 1번. 2번이 커요? 1번. 1번이 커요? 2번. 2번이 커요? 2번. 아, 2번이 크다고? 2번. 분산이 뭐죠? 퍼져 있는 정도죠. 이게 뭐야? 더 골고루 퍼져 있죠. 네. 그럼 분산 값이 커요. 커져. 그렇죠? 이 친구 분산이 큰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같더라도 분산이 다른 비교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다 일치시켜 놓고서 비교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너무 어려우면 그냥 흘러 들어도 돼요. 이 정도 내용은. 자,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내가 만약에 0보다 클 확률 0.5인 거죠. 자, 0과 A에 있을 확률 0과 A 사이에 여기 확률은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만큼 여기랑 확률이 똑같겠죠.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면 얘로 대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물어보면 얘로 대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앞에서 다 설명한 거라서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제 17번. 예. 자, 정규 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변수를 표준화라는 얘기예요. 변수를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눈 Z에 대해서 보자란 얘기예요. 그죠? Z에 대한 지금 확률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스몰 z가 1.5일 때는 확률이 이렇고, 확률이 이렇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써준 거예요. 얘를 읽어내면 된다는 얘기야. 자, 얘를 Z로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25에서 평균인 40을 빼고 시그마, 표준 편차 10으로 나오는 거죠. 10. 그 다음에 40에서 평균 40을 빼고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눈 요거랑 같다란 얘기예요. Z가. 그러면 마이너스 15를 10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5에서 얘는 0이죠. 마이너스 1.5부터 0? 누굴까요? 1.5. 이 친구지. 얘랑 쟤랑 같은 거 이해돼요? 자, 여기서 1.5는 뭘 의미하냐면 1.5는 여기다 1.5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0.4332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0.4332. 근데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나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확률이나 같겠죠? 왜냐면 Z는 어때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여기 확률이나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확률을 읽을 때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을까요? 요걸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0.4332다. 이렇게 확률을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적분해서 넓이 구하는 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자, 이 친구 역시 해보면 변수에서 평균 빼고요. 시그마로 나눠요. 그럼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죠. 이거 조금 어렵다. 2보다 조금 큰 거 조금 어렵다. 몇일까요? 저 두 개 다 한 거. 땡. 하나. 보세요. 문제가 뭐래? 2보다 여기. 이걸 구하라는 거지, 그지? 0, 요거 알까요, 요거? 0부터 2까지 0.4772라는 얘기잖아, 그지? 여기가 0.4772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대칭이니까 평균에 대해서 여기도 0.5고 여기도 0.5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0.4772래. 여기는 0.5에서 0.4772를 뺀 값이겠죠. 이해될까요? 대칭성을 이용하자는 거야. 이 친구는 0.5에서 0.4772를 빼서 계산하라라는 얘기예요. 대칭성. 야, 솔직히 말하면 이 표가 있잖아. 무조건 표준화야. 이래서 문제야. 이걸 주면 당연히 모두가 표준화하지. 표준화해야 되는 목적도 모르고. 근데 뭐 어쨌든 분명히 얘네를 이용해서 답이 나올 거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뭐 더한다든지 0점에서 뺀다든지. 사실 객관식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표정이 안 좋은데. 자, 한번 해보세요. 217번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오늘 막 한 20쪽 했다, 그죠? 이야, 자, 평균 60이고 표준편차 4예요, 그죠? 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또 표준화 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48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그죠? 64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죠. 야, 이거 어려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좀 어렵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마3부터 1까지 확률 구하래, 그지? 야,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해, 이거는? 이건 0부터 3까지는 같잖아, 그지? 네. 여기는 0.4987, 그죠? 0부터 1까지는 0.3413이래. 더하면 되죠, 이제? 더하는 건 난 싫어요. 자, 그러면